시간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몰렸던 것은 갤럽 여론조사가 20% 밑으로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감질나 죽겠어. 왜냐하면 어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도 20% 간당간당했거든요. 그러면 19 뭐 이렇게 18 이렇게 찍어둬야 되는 거야. 잠이 안 오더라니 내가 아침에 간밤에 잠을 안 자고 갤럽 나올 때까지 기다릴 뻔했어요. 그런데 핵심 윤석열 지지율 2%포인트 내린 20%. 6주 만에 다시 최저치 20.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부정평가가요. 그러니까 지금 20%가 두 번 나온 거거든요. 긍정평가가 70도 부정평가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최고치예요. 부정평가가. 사실 오늘 10%대를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럼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봐요. 전체가 1,001명이죠. 그중에 잘하고 있다가 지금 숫자가 잘하고 있다가 퍼센트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숫자로 나오면 잘하고 있다가 전체에 해보면 19.98 뭐 이런 정도. 어제 그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70. 3배 반. 3배 반. 사실 설문조사나 통계에서 어떤 하나의 항목이 70% 이상 나온다는 건 사실상 그거는 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치. 다 아는 의미가 거잖아요. 없죠. 다들. 그러니까 갤럽 요즘에 한눈 팔잖아. 뻔한 거 뭐 시청률 조사하고 저 드라마 조사하고.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26, 못하고 있다 60. 부울경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59. 야, 지금 부울경 신경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한 뭔가 좀 이런 거 있잖아. 딱 똑같아요. 야, 그거 이준석이 하나 못 품고랑 똑같아요. 한동훈이 하나 못 품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못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40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0대 잘하고 있다 6%. 6%. 와, 그래서 40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 아니에요. 40대가. 진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신 진짜 차린 사람들이 다행입니다. 저렇게 많다. 잘못하고 있다 91%예요. 자, 이번 주부터 40대 다 나와라.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3. 아우. 그래도 잘못하고 있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70대 분들이 항상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니, 아닌데. 뭐랄까 정말 훌륭하신 70대 이상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 방송 이야기하는 게 듣는 아니에요. 저 20%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별로는요. 무직, 은퇴, 기타 분들이 제일 지지율이 높아요. 전체 평균 20%에서 33%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직, 은퇴, 기타. 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한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직업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 노인정 가셔가지고 이제 여성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야, 남북관계 그냥, 아싸라게 해야지. 아싸라게 해가지고 북한에 그냥 폭탄 터뜨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 완전 그 정말 외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에이,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지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향별로 한번 보십시오. 보수층에서도 잘한다 40, 못한다 51. 그러니까 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매우 적은 것이고, 중도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76, 잘하고 있다가 12인데 지금 보수하고 진보 숫자 한번 보세요. 보수가 300, 진보가 259예요. 보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떠나서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한다고 나서도 전혀 역풍이 없는. 왜냐하면 윤석열 못하고 있다는 사람 중에 뭐 절대 다수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민주주의 원리는 51%만 가져가면 되는 거에 가깝지. 예. 다만 탄핵은 뭐 200석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분위기면 민주당 안에 지금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래 안 넘길 걸로 저는 알아요. 어쨌건 지금
보수에서도 버린 자식 돼버렸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수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드디어 김건희가 1등이 올라서는 날이에요. 축하드려요, 사모님. 윤석열 지지율 20%또 최저 부정 이유 1위 김건희 문제 한국갤럽. 이게 그 표 한번 보여줘봐요. 왼쪽이 긍정평가 이유. 긍정평가 봐봐. 반올림이라는 게 그렇죠. 긍정평가자가 199명이잖아요. 이거 반올림 한 거야 저게. 야. 그래 22 반올림 돼서 지금 20%가 된 거고. 네. 그런데 저거는 갤럽은 윤석열이 잘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대세요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민생, 물가가 부동의 일이었어. 그런데 오늘 김건희 문제가 1등으로 돌출한 거예요. 저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두문불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김건희가 반성하는구나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영부인인데 수사까지는 좀 과하고 지난- 사과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2주 정도 김건희가 계속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명태균이 떠들어서 김건희가 계속 공개 활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사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을 이 기억 속에 묻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지금 계속 꺼내는 그 일들이 한 달 전에 안 그러면 최근에 뭐 김건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2년 전에 이미 벌어졌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24시간 지낸다 한들 사람들이 아 김건희가 이제 반성하고 있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가 드디어 1위로 올라서면서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상당수 답을 했다고 봐요. 김건희만 없으면 우리 대통령이 잘할 텐데 하고 1000여 명 중에 199명이 윤석열 지지하는 이유로 외교를 꼽았어. 외교. 그럼 또 이제 순방 가야지. 예? 그렇지 선방 가야지. 그래도 김건희도 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국방 안보,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거 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이 있잖아요. 뭐 문재인, 이재명 뭐 이렇게 복수해 주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1000여 명 중에 199명이 그중 1등이 외교를 꼽았는데 우리는 그 외교가요 부정평가하는 이유 4%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물가를 김건희가 이겼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을 또 답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싫은데 정치는 관심이 없어. 새날 같은 게 뭔지 몰라. 아예 안 봐.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총선 때 우리가 없으면 여당이나 되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그냥 25만 원 준다고 하던데 왜 안 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 민생, 물가 때문에 윤석열을 부정평가했던 사람들이 김건희가 그걸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새롭게 진입한 게 하나 있죠. 여당 내부 갈등.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취합을 하냐면 상당분이 물어봐. 왜 윤석열 부정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저 한동훈이랑 싸우는 거 그 이준석이도 그러더니 그냥 한동훈이도 그냥 못 품네 그러면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당 내부 갈등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참. 자, 진짜 재밌는 여론조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와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된다 물어봤어. 지원해야 된다가 15%고요.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된다가 72%고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가 6%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군사적 지원하지 말아야까지 합치면은 거의 80% 정도 가까운 78%의 사람들이 군사적 지원하면 안 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군사적 지원은 괜찮은 거예요? 저는 비군사적 저건 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식량이나 의료나 그 정도? 뭐 음식물 같은 걸 이제 그 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무기를 지원하는 건 단순히 뭐 어떤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인 제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경제 제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와 뭐 우리 지지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한번 혼내주자. 뭐 북한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맞죠.
러시아 시장을 아예 버리는 거에 가깝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해도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저 모자란 새끼고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이런 똑같은 거고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3개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가장 극우 쪽에 있다는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가 본지 조사 이래 최저. 그것도 자동응답이잖아요. 자동응답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여론조사 현상은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이 거의 동기화되고 있어요. 쉐어링 22 빨리 기계에 대놓고도 윤석열 대답 칭찬을 못하는 거죠. 난파선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같은 방식의 전화 면접 NBS 여론조사도 취임 후 최저치 22. 그러니까 지금 자동응답이나 전화 면접이 구분이 이제 없을 정도로 윤석열 싫다. NBS 여론조사 똑같이 아까 그 갤럽하고 똑같죠 방향성이 보수, 영남, 고령 모두 유면한. 그리고 자동응답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도 또 최저치. 아 미디어 토마토는 반올림 해주지. 반올림 해주지 그거를 또 정확하게 소수점을 찍었네.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67점. NBS하고 갤럽은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소수점을 안 달더라고. 그 소수점이 나오면은 반올림하거나 아예 잘라버리거나 이런 방식이고 자동응답은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어쨌건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어제 오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다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아 또 감질나네. 이번에 오늘 끝낼 줄 알았더니 다음 주로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 여론조사 곳에서는 19.2% 나왔죠. 네. 자 리얼미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한번 기대 한번 하시고요. 자 어제 폴란드 대통령 그 정상회교 그 환영 행사 하는데 북한에서 보낸 그 선물. 비난 전단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난 저거에 좀 가끔씩 보면 좀 약간 조작의 느낌도 좀 나고 그래. 왜요? 생각해봐봐. 솔직히 한 말 해볼까요? 네. 상식을 알려줄게. 네. 여기 미사일이라고 치자. 나를 보여줘봐. 미사일도 정확하게 대통령실을 못 때려요. 네. 아니 저기 GPS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사일도 정확히 못 때리는데 지금 막 가을 막 바람 불고 이런 상황에 풍선을요 GPS가 있다고 해도 풍선을요 내가 기구도 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은 바람의 영향을 고공에서 되게 많이 받는다고 GPS가 있다 그래서 풍선이 정확하게 용산에 떨어지는 것도 이상해. 또 이 그러니까 시간에. 그 평소에 그 푸나님 이야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재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풍선의 그 터트린 건 저 파주에서 터트렸는데 바람을 타고 용산까지 날아와가지고 저 잔디밭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저런 걸 보면은 극우 지지층과 윤석열은 북한 나쁜 놈들 하기 딱 좋은 그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일부러. 그 느낌이어서 그래. 저게 북한에서 안 날아왔을 수도 있나 그럼? 모르지 대통령실 위에서 뿌렸을지도. 아니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폴란드 쪽 사람들이 저렇게 뒤에 다 서 있는 상황에서 삐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저때 저 행사 취소하고 다 비상사태 들어갔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예. 근데 저기 서가지고 저 삐라를 줍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기 똥풍선이 떨어졌다고 봐요.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때리기 딱 좋고 북한은 일일이 대답 안 하잖아. 남조선 괴뢰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게 좀 이상하긴 했다. 아니 어떻게 미사일도 정확하게 때리기 힘든 그거를 좌표를 아니 아까 그 GPS 하면 대충 좀 그게 믿을만해 보이는데 네. 풍선이 어떻게 정확하게 용산 위에서 풍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는 이 정도는 북한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 인간 어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제트 어뢰가 정확하게 천안함 밑에서 직접 맞힌 것도 아니고 천안함 바로 밑에서 터져가지고 천안함 쪼개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그러니까 미사일도 떨어뜨릴 때 그 목표 지점에서 바로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킬로 앞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성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풍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에서 터뜨린 풍선이 바람을 타고 용산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해요. 예. 삐라가 다양하네요. 만약 전쟁 나면 생존 확률은 0. 그리고 아십니까? 2023년 해외 행각시. 아 이거는 북한 말이긴 하네요. 아 목걸이 4만 6천 달러, 팔찌 1만 1,500달러. 얘네 새날 받네.
얘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에 대한 자료 북한도 수집하고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삐라가 들어 있긴 한데 정말 저거를 한 거는 누구냐 궁금해지긴 하네요. 훈훈히 의문을 갖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풍선으로 그 용산 위에서 바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풍선이 안전하다는 걸 믿고 저 공식 행사를 폴란드 대통령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저걸 했을까? 그러네. 저는 그게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게 더 신기하다는 거. 그렇죠. 네. 이제 내 말이 이해되죠. 아, 네, 말려 들어가는데. 뭔가 합의합시다. 아니 뭔가 자작극의 냄새가 나. 이상하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다 보면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만 타는 게 아니에요. 기구를 타요. 근데 그 풍선이 기구 타고 올라가는 게 한 거의 한 800m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지. 63빌딩보다 높아. 거의 800m 아니다. 400m쯤 올라가요. 그러면 북한에 쏜 게 아니라 그러면 남산에서 쐈나? 그게 보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바람의 영향을 엄청 받는데 그게 바람 따라 오다가 야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GPS 빡 떨어뜨려도 그 바람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안 떨어지고 주위에 흩날린다니까요. 이게 되심?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 됐고. 근데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기호. 소위 말하면 저자는 똥별이라고 유명한 놈이야. 한기호, 신원식이가 전 국회 때도 그냥 똥별들로 유명한 놈들이야. 극우 군인들. 나 진짜 저 기사 보고 너무 가짜않고 웃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진짜 저거밖에 안 되는가 싶은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보 라인을 통하든 어떤 외교 라인을 통하든 우크라이나 정부에 접촉해가지고 북한군한테 미사일 한 방 쏴주세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내가 한번 쏴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식보다 한기호가 상당히 선배거든요. 미친 새끼, 자, 미친 새끼. 자기 지금 안보실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새끼가 할 말이냐? 그러니까 신원식이 답이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똥별들 둘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북한에 타격을 입혀가지고 심지어로 써먹자는 거야. 진짜 미친 아니, 놈들이에요. 근데- 연락관은 군인 아닙니까? 연락관이 가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파병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보면. 아니 이거 왜 야수님이 가짜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들 둘이 이렇게 말한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고. 아니 지금 그 러시아의 러시아래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서방한테 무릎 꿇고 밀고 있는 게 뭡니까? 미사일 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서방 국가들의 그 합의 없이는 자기 혼자 싸웠다가는 지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야 우리가 여기서 대남 그 대북 실미전 해야 되니까 북한 애들한테 저기 러시아에 있는 북한 애들한테 미사일 한 방 쏴줘.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그러면은 바이든한테 허락받아 주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파병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잘 들어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한국 군사동맹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야. 네. 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험할 때 도와줄게. 이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뭔 상관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의 지금 용병으로 간 북한군이 실제로 그게 전투병인지 공병인지도 몰라.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저 반대쪽 러시아의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는 경우는 동맹일 경우엔 가능한 거예요. 언제부터 친했다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한테 북한군 폭삭 망하게 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써먹자고 하는 게 현직 대한민국 군인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야. 아니, 저 대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쟁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콜 오브 듀티 같은 거. 그 채팅창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몰라 웃기네요. 야, 아 진짜 저거는 너무 전능합니다. 진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수준에서 너무 전능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친원식 파면하고 국회에서는 한기호를 제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심각한 거야. 예. 해야 된다. 근데 어제 국회에서요.
저 무릎 꿇은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저분이 접경지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얼마나 마음 아픈 거냐면 유튜브에 저 접경지역 그 대북 방송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막 끔찍한 귀신 소리, 막 이게 그 유리문 긁는 소리 이런 걸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 엄청 큰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것도 24시간 밤에도 밤새도록 그런 소음을 내고 있다고. 근데 그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건 우리 국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는 그 북한에서 방송. 북한에서 그러고 있다고? 예, 우리는 뭐 BTS 노래 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북한에서는 귀신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왜 무릎을 꿇었냐면 자기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못 살겠다는 거지. 지금 24시간 실제로 저러고 있으니까. 돼지나 소가 임신했던 돼지나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예. 아휴. 또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잖아요. 근데 국방위원장이 저 성일종이잖아요. 저러니까 어머니 여기서 이러실 일이 아니래. 그럼 어디서? 미친 새끼 어디 가서 해 또라이 그러면. 새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대북 전단만 안 보내도 끝나는 상황이야. 네. 맞아요. 지금 계속 저러고 우리가 대응하니까 북한에서 저런 짓 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만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저께 박상학이가 과방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야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데 나 미치는 줄 알았다 진짜. 그러니까 박상학이는 돈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줄은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지는 떳떳한 거예요. 진짜 너무 까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저기 나와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저 어머니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네. 진짜 슬픈 그림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저 사물을 지금 임명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이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발언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저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고난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저것도 너무 가짜로 죽겠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살상 작전지휘권은 없지. 우리한테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라고 무기를 다른 나라한테 줍니까? 아 진짜 이거는 아 진짜 그냥 이거 전쟁이 무슨 게임처럼 지가 뭐 버튼 그래. 하나만 누르면은 뭐 부대가 이동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지금 전쟁 게임이에요. 이거 지금 내수용 아닙니까? 저 말 자체가. 미친 새끼죠. 그게 왜냐하면 저거 대통령의 입이라는 게 지가 꼴리는 대로 뇌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느낌이야 저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동맹이야? 하기야 니들끼리 동맹일 수 있어. 삼부. 삼부. 그러니까 저게 열받는 거는 국민 목숨을 아주 이렇게 지랄같이 한다는 거야. 예. 159명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군사 동맹 이해한다니까? 전 세계 군사 동맹 하나밖에 없어. 미국밖에 없어. 미국이 전쟁을 직접 본토를 공격받으면 우리가 참전해야 돼요. 그게 동맹이에요. 지금 젤렌스키랑 윤석열이 꽁냥꽁냥해서 둘이 같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3부. 여기까지 합시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방송 여러분 내보내서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웃어야 돼요. 미안하잖아. 아, 진짜 사퇴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들 대신에 그냥 분노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한국 갤럽도 윤석열 지지율 20. 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다 얼듯 말듯 겁나 힘드네.